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지난 가을이었네요. 어느 주말 오후였는데 어느 단체의 초청으로 강연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 캠프, 아버지와 함께하는 1박 2일의 행복,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2시간 전부터 이제 어떤 정식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고, 서로가 소개하고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 시간이 저의 이제 강연이었고, 주제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강연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강소 도착을 알리고요. 이제 음향 장비하고 이제 분위기를 파악을 하죠.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분위기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뭔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막 불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있다는 표정을 짓고 막 들어오는데요. 인상을 바락바락 쓰고 있죠. 그리고 맨 뒷자리에서 아주 그냥 푹 퍼질러 앉아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제 강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강의를 쭉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불만 가득했던 남자가 어이씨 재미없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댑니다. 그러면서 인상을 잔뜩 쓰고 있죠. 사실 이거 강연 시작할 때 초치는 행위가 됩니다. 강사들을 정말 적잖이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거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힘들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화나지는 않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갈궈봤자 확인해봤자 피자 감정만 더 상할 뿐이지 그냥 냅두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강연 장소에 들어왔으면 앞에 걸 정리하고 들어와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앞에 일과 뒤에 일을 연결한 거지요. 그래서 이미 그 수준 자체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것도 그렇다 이 개념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것도 내용도 뭔가 봤더니 뭐 때문에 화가 났는가 주워 보았더니 아마 그 OT 과정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고 뭐 휴대폰을 막 이제 번호를 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를 함부로 남발했다고 막 주최 측이 그렇게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그걸 외부로 공개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자료 만들기 위해서 한 내용들 뿐이었고 또 그거 자체도 이제 어떤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절차였는데 정작 당사자만 화를 내고 불편해하고 막 짜증을 내고 그렇습니다. 저 속으로는 도대체 그 양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그러겠는가 싶었지만 그래서 자기는 이런 캠프 처음 봤다고 열받았지만 참 묘하게도요. 그 캠프는 역대 캠프 중에 다른 참가자들의 평점이 가장 높았던 캠프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캠프를 그 양반만 가장 불편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강연을 시작한 지 30분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의 태도는 팔짱을 끼고 인상을 팍팍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그렇게라도 있거나 아니면 잠이라도 자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궁시렁궁시렁 계속되면서 그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도록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분까지 기다리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강연을 멈추고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속 강연에 참여할 건지 그래서 강연에 계속 참여를 할 거면 태도를 좀 바꿔주고 예의를 갖춰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게 정말 불편하고 싫으시면 나가셔도 좋다고 영화를 한참 있더니 조금 이제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쌩하고 나가버립니다. 자, 물론 뭐 저도 이제 차라리 나간 게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옆에 있던 분이요 그냥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이러면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계속 스태프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막 따지고 들고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바람에 본인들도 내내 불편했더라는 거죠. 자, 이 사실 마음은 고쳐먹는 게 중요한데 이 교류분석 심리학의 에릭 번은요 건강한 사람은 이 상황에 따라서 속의 자아를 빨리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록 그분이 앞 시간에 어떤 비판적 자아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강연장에서는 어떤 공부하는 자아로 바꿔 써야 되지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빨리 바꾸고 이후로는 그래서 강사가 이제 강연을 하다가 들어 유머도 하기도 하고 웃기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오고 막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 즐거움의 자아로 바꿔야 맞죠. 자, 그런 부분에서 그분은요 스스로가 만든 불행, 스스로가 만든 짜증, 혼자만의 생각이 빠져가지고 혼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 캠프는 무료였습니다. 선착순으로 이제 일정 숫자만 받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들어오는 바람에 오고 싶었던 사람은 못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양반은 왜 들어와서 분위기도 다 망치고 본인도 기분 나쁘고 또 올 사람도 오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한 사람이 수준이 낮으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점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중에 참 괜찮은 말이요. 밥을 먹듯이 마음도 먹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나 마음 먹었어. 자, 그런데 마음을 먹었는데 앞에 수식어를 더 붙이죠. 마음을 먹었는데 고쳐 먹었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마음을 먹되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불행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어서 행복한 쪽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그분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그래서 속으로 그 양반은 집에 돌아간다고 행복했을까? 아마 집에 들어가서 잔뜩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짜증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우리 니탄기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아서 그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또 그래서 혹시 좀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먹되 조금만 고쳐먹으면 그때부터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등달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